카이스트 반도체 시스템학과 경쟁률 37대1,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11대1, 정구도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을 1,800명 넘게 늘렸죠. 반도체 취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저는 지금 K반도체 대기업에서 R&D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S그룹에서 시설 쪽 일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거쳐서 지금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R&D를 목표로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 얘기부터 할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 분위기 많이 안 좋았죠. 미국과 중국 사이 규제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엔 꽤 심각해 보일 수 있었지만 솔직히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별 타격이 없었고 임원진 레벨에서는 이슈라면 이슈였지만 저희한텐 크게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AI 쪽 수요가 폭발하면서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 DDR5 교체 사이클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 회사 주력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상했듯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준비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천금 같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그럼 학부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반도체 연구직으로 가려면 석사, 박사가 필수냐는 질문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R&D라고 해서 꼭 석박사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속한 팀을 보면 학사, 석사 비율이 비슷할 정도로 큰 차이가 없거든요. 물론 정말 깊이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명확하다면 석사를 추천드리지만 R&D에 오기 위해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목적이 뒤바뀌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부 3, 4학년 때 뭘 해야 하냐? 저는 3학년 겨울방학 때 반도체 소자 관련 학부 연구생을 했었습니다. 반도체는 혼자 다루기가 어려운 분야라서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랩실이나 외부에서 하는 반도체 공정 교육에 꼭 참여해서 실습 경험을 쌓아두시길 권해드려요. 이 경험이 나중에 서류에서도 면접에서도 차별점이 됩니다. 학점 얘기도 빠질 수 없죠. 반도체 관련 과목 학점이 좋지 않아도 연구직으로 갈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괜찮아요. 제 주변 공대생들 보면 학점이 낮아도 실무나 연구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곧잘 취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점이 높으면 좋은 건 사실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소서 얘기도 드릴게요. 저도 대학교 이후로 자소서를 쓸 일이 많지 않았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내가 대학 다니면서 한 활동, 동아리든 대외 활동이든 그 모든 걸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드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합격자 자소서를 많이 읽는 것도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 직장에서 지금 회사로 옮긴 이유요. 제가 진출하고 싶었던 반도체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세세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원했거든요. 복지 면에서는 전 직장이나 지금 회사나 비슷하게 좋아요. 주변 동기들 보면 결국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회사 분위기가 생각보다 많이 수평적이에요. 사내 호칭이 다 같은 단어로 통일돼 있고요. 임원 직급도 따로 두지 않습니다. 1대1 미팅이나 자유롭게 의견 내는 문화도 잘 정착되어 있어서 처음 왔을 때 좀 의외였어요.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상 들어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부바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죠.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시장이 좀 암울했죠. 하지만 솔직히 안에서 보면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이미 예측하고 있던 일이었죠. 엔비디아가 AI 칩으로 폭주하고 있는데 그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결국 한국 회사가 만드니까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쪽은 오히려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이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니 이미 다들 아시겠죠? 시장 걱정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직무 관련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반도체 R&D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회사 면접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합격자들은 어떻게 답했는지를 더 자세히 풀어볼 예정이에요. 댓글로 더 궁금하신 직무나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